아저씨, 땅 파봐요. 100원이 나오나? 옛다 팁 줬으니까 커피나 한 잔 뽑아 드세요. 화려한 코트를 입은 30대 여자가 바닥에 동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70대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굽혀 그 동전을 하나씩 줍습니다. 하지만 콧대 높은 저 여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 똥차 치워라 하며 모욕을 준 이 힘없는 노인이 사실은 이 30억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총수이자 그녀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진짜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박철호 회장. 수천억 자산가인 그가 도대체 왜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모를 겪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100원을 던지며 비웃던 저 여자는 회장님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릴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30억대 고급 아파트 단지 그랜드힐 팰리스였어요. 새벽 5시 경비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깨끗한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박철호였죠. 그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어요. 박철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구나. 이 아파트는 그의 자식 같은 곳이었어요. 30년 전 그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고 벽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던 곳이자 은퇴 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끝낸 최고급 아파트였죠. 경비실로 돌아오자 관리소장 김태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하세요. 고맙네, 김 소장. 박철호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계속 이러셔야 합니까? 펜트하우스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는데요. 김 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박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어요. 김 소장, 나한테는 이유가 있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내가 이 땅에 처음 삽을 뜬 날이 기억나네. 1995년이었지. 그때 난 42살이었어.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날랐지.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어. 박철호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 난 높은 곳에만 있게 됐지. 사람들은 내 얼굴이 아니라 명함을 봤어. 김 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네. 회장이라는 간판을 떼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박철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야. 입주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었지. 그래서 은퇴 후에 이곳에 왔어. 주민들을 돕고 싶었거든.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주민들 모두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친절하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 박철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좋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대하는 그 순수한 말이야. 그게 진짜 인간관계 아니겠나? 그때 벽시계가 6시를 알렸어요. 박철호는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로비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움직임은 민첩했어요. 젊은 시절 현장에서 단련된 몸이었죠. 화분에 물을 갈아주고 우편함을 정리했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계단 난간을 닦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철호는 지나가는 모든 주민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주민들도 화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고생이 아닙니다. 박철호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런 일상이 좋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서류만 보던 시절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순찰할 시간이었어요. 박철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어요.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수천만 원이 넘는 차들이었죠. 그리고 구석에 박철호의 차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국산 소형차였어요. 빨간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차에 다가갔어요.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놈도 나처럼 늙었구나. 이 차는 특별했어요. 그가 사업 초기에 처음 산 차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 차를 사기 위해 3년 동안 할부를 냈었죠. 성공한 후에도 고급 외제차들을 여러 대 샀지만 이 차는 팔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철호는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시트, 오래된 핸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박 반장님, 오늘 2501호에 새 입주자가 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한다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구나. 잘 모셔드려야겠네. 박철호는 전혀 몰랐어요.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을 안겨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욕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곧 9시가 될 거예요. 박철호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새 입주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9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색 벤츠 S클래스가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차량 가격만 2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차가 주차장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는 위치였어요. 박철호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차량을 조금만 옆으로 빼주시겠습니까? 차 문이 열렸어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내렸습니다. 최유라였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비예요? 최유라가 선글라스 너머로 박철호를 훑어봤어요. 네, 주민 여러분을 돕는 경비입니다. 박철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짐 좀 날라줘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최유라는 박철호의 대답도 듣지 않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엄마. 나 도착했어. 아파트 괜찮아 보여. 강남 한복판이라 그런지 시세도 높대. 박철호는 이삿짐 트럭 쪽으로 갔습니다. 20대 직원 2명이 땀을 흘리며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요. 박철호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72세의 나이지만 힘은 여전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땀을 흘리며 마지막 짐을 옮겼어요. 이삿짐 직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최유라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최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박철호가 돌아봤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내 벤츠 좀 봐요, 빨리. 최유라가 자신의 차를 가리켰어요.
박철호가 다가갔습니다. 벤치 옆에 박철호의 낡은 소형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최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벤치 옆에 이 똥차? 박철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차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콕이라도 나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쳐다봤어요. 당장 치우라고 방송하세요. 빨리. 박철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차는 제 차입니다. 네. 최유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박철호의 차를 다시 봤습니다. 낡은 차체, 벗겨진 페인트, 오래된 번호판. 최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경비니까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에게 들리라는 듯이. 거지 같은 차가 어디 벤치 옆에 있어. 급 떨어지게. 박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빼요, 빨리. 내 차 옆에 그런 곰을 두지 말고. 박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투둑투둑. 오래된 엔진이 겨우 돌아갔어요. 최유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고물을 아직도 타고 다니네. 쯧쯧. 폐차장에 갖다 버리지. 박철호는 차를 주차장 구석으로 옮겼어요. 최유라의 벤치에서 최대한 멀리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똥차라. 박철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이 담긴 추억이었습니다. 1975년 22살의 박철호는 무일푼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자신 혼자였죠. 그리고 또 10년. 마침내 첫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때 산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계약금을 냈어요. 3년 동안 할부를 갚았죠.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성공한 후에도 이 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박철호는 핸들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모욕을 당했네.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김 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방금 CCTV로 다 봤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네, 김 소장. 박철호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차를 저렇게. 차는 그냥 차일 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박철호는 최유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궁금하네. 저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김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예감이 안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해. 박철호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김 소장, CCTV를 계속 확인해 주게. 모든 걸 기록해 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박철호는 혼자 남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경비복,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더니. 이제 알겠구나. 박철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관리소장실에서 두 사람이 CCTV 화면을 봤습니다. 회장님,
이 장면들을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래주게.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화면 속에서 최유라가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철호의 낡은 차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모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501호 택배가 또 왔네. 최유라의 택배였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스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힘은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안에 최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철호가 인사했어요. 택배 상자를 들고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유라가 갑자기 코를 막았어요. 손으로 코와 입을 감쌌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박철호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유라는 손으로 코를 막은 채 말했어요. 아저씨, 냄새나니까 다음 거 타요. 박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냄새요? 네, 땀 냄새. 저 비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거 타세요. 최유라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처럼. 박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그때 최유라가 택배 상자를 봤습니다. 그거 우리 집 택배네. 박철호가 상자를 확인했어요. 2,50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관 앞까지 올려놔요. 최유라가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빨리 올려놔요. 안에 급한 물건이 있다고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박철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무거운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냄새라. 박철호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한 경비복이었어요. 아침에 갓 빨아입은 옷이었죠.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걸 박철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경비원이 싫은 거구나. 박철호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72세의 다리에는 물이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10층을 지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15층을 지났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0층을 지나 마침내 25층에 도착했어요. 박철호는 복도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철호는 일어났어요. 2,501호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택배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나왔어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박철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느라. 택배 여기 두고 가요. 최유라는 박철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박철호가 돌아서려는데 최유라가 불렀어요. 잠깐. 박철호가 멈췄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최유라가 드디어 박철호를 봤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비는 월급이 얼마예요? 박철호는 당황했어요.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대충 200만 원? 아니면 250만 원? 최유라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요즘 세상에.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비는 줘야겠죠? 최유라가 지갑을 꺼냈어요.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3개였어요. 여기요. 이걸로 자판기 커피나 뽑아 드세요. 최유라는 박철호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랑.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어요. 하나는 박철호의 신발 앞에 멈췄습니다. 뭐해요? 안 죽고? 최유라가 팔짱을 꼈어요. 땅 파면 어디서 300원이 나오나? 박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씩 주었어요. 최유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야죠. 돈도 돈이지. 비록 300원이지만 박철호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봤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박철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시 온순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박철호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 CCTV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박철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혼자 남았어요.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300원. 박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소장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CCTV로 다 봤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여자를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아니야, 김 소장. 박철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네. 하지만 회장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그래서 더 궁금하네. 저 여자가 어디까지 갈지. 박철호는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소장, 오늘 영상도 잘 저장해 두게. 알겠습니다. 김 소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회장님이 참고 계시는지. 하지만 박철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계속 지켜봐야 보이는 법이지. 한두 번으로는 알 수 없어. 박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그날 밤 박철호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진짜 집이었어요. 거대한 거실, 값비싼 가구들. 하지만 박철호는 소파에 편히 앉지 못했어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봤어요. 이 돈은 잊지 말아야겠어. 박철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물건들이 나왔어요. 첫 월급 봉투, 첫 명함, 첫 계약서. 박철호는 300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의 의미를 알려줘야겠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1502호 김미숙 할머니가 인사했어요. 70대의 단정한 할머니였습니다. 아, 김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반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 되어서요. 아침 공기가 좋아요. 김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박철호에게 다가왔어요. 반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김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2501호 새로 온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졌다고.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박철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틀 전이요. 그리고 어제는 택배 기사한테도 소리 질렀어요. 박스가 찢어졌다고. 근데 박스는 멀쩡했거든요. 그냥 트집 잡는 거였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나 봐요. 남을 무시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할머니, 혹시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아, 맞다. 2502호 박 선생님도 그 사람 때문에 곤란했대요. 박 선생님요? 네, 변호사 하시는 분이요. 밤늦게 전화 통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욕만 먹었대요. 박철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반장님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철호는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반장님,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2501호 말인데요. 택배 기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집 앞으로는 배달 안 가고 싶어요. 진짜로. 왜 그러십니까? 어제 택배 갖다 줬는데 박스 모서리가 살짝 눌렸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 거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무릎을요? 네. 저는 안 했죠. 대신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큰 소리로 욕하더라고요. 택배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일 10년 넘게 했는데 저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박철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2501호 택배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반장님. 택배 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철호는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유라에 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일차 주차장에서 내 차를 똥차라고 모욕함. 4일차 엘리베이터에서 냄새난다며 거부 300원 던짐. 6일차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 지름. 7일차 택배 기사에게 무릎 꿇으라고 요구. 박철호는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날짜 옆에 적었습니다. 8일차 주민들의 증언 수집. 피해자 다수 확인. 그때 문이 열렸어요.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 정리했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조금만 더야, 김 소장.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해.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박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최유라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언니. 아파트 괜찮아. 강남이라 시세도 높고. 최유라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여기 경비가 완전 웃겨. 늙은 아저씨인데 시키는 대로 다 해. 완전 호구야.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최유라는 계속 웃었어요. 맞아. 요즘 세상에 경비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돈도 못 버는 인생들. 최유라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철호가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차량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기 또 있네. 밤늦게까지 일하네. 불쌍하긴. 최유라가 비웃었어요. 근데 불쌍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최유라는 몰랐어요. 자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박철호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25층 발코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박철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박철호는 로비 입구에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대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지. 주민들이 하나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장님,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박철호는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물기가 계속 생겼습니다. 쉴 새가 없었어요. 오전 9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나왔어요. 비싼 코트를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에휴, 비 오는 날은 진짜 짜증나. 최유라가 핸드폰을 보며 걸어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철호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최유라가 지나갈 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켜서려고 했어요. 대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최유라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핸드폰만 보고 걷다가 박철호 쪽으로 왔습니다. 박철호의 대걸레가 최유라의 구두에 살짝 닿았어요.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물기가 조금 묻었어요. 아!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 구두. 박철호가 놀라 대걸레를 치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미쳤어? 최유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이 멈춰서 쳐다봤습니다. 이거 200만 원짜리 구두라고. 최유라가 구두를 들어 올려 보였어요. 작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박철호가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닦아서 돼? 최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로. 이건 물티가 생기면 안 되는 가죽이라고. 이탈리아 수제 구두야. 죄송합니다. 수리비를 제가. 수리비? 당신이 뭘로 물어내? 최유라가 박철호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 경비 월급으로 200만 원 물어낼 수 있어?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 못하네. 그럼 몸으로 때워. 최유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어. 네. 무릎 꿇고 혀로 핥아서라도 닦아내란 말이야.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당신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잖아. 최유라가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당장 관리소장 불러서 잘리게 만들 거야. 주민 몇 명이 끼어들려고 했어요. 저기,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1502호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상관 마세요. 최유라가 김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이건 나와 이 경비 사이의 문제라고요. 김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최유라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박철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72세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관리소장 김태수가 달려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소장이 박철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뭔 소리야? 최유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반장님이요. 김 소장이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 소장은 최유라를 돌아봤어요. 사모님, 저희가 수리비를 배상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주시면. 닥쳐. 최유라가 김 소장을 밀쳤어요. 당신도 같이 잘릴래? 이 늙은이 감싸면? 사모님,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최유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입주민 대표한테 전화할 거야. 긴급회의 소집해서 이 경비 자르라고.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구두에 물 좀 묻은 걸 가지고. 그래도 200만 원짜리라잖아. 최유라는 주민들을 돌아봤어요. 다들 들었죠? 이 경비 때문에 제 물건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김 소장을 가리켰어요. 당장 입주민 대표 회의 열어요. 이 늙은이 안 자르면 당신도 다 잘라버릴 거야. 최유라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우산도 펼치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박철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릎 꿇은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김 소장이 박철호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박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진짜 입주민 회의를 소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되지.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때야. 회장님? 김 소장, 입주민 대표들에게 연락하게. 회의를 열자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응.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박철호는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정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이걸 꺼낼 때가 왔구나. 그날 저녁 관리소장실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네, 관리소장입니다. 저 입주민 대표 이사장입니다. 2501호에서 경비예고 건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모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한 분을 더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요? 이 아파트 본사의 회장님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이요? 왜요? 직접 참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전화가 끊겼어요. 김 소장이 박철호를 받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물론이지.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야. 내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생각했어. 언젠가 이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박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시간이 왔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철호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자신을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구두, 시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최유라, 내일 만나지. 박철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박철호는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있었어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응, 경비해고 건으로. 그 새로운 여자 때문이래. 박철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청소만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최유라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경비 아저씨.
최유라가 박철호를 불렀어요. 박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는 거 알죠? 3시에. 네. 거기서 당신 자르기로 할 거예요. 어제 일 때문에. 최유라가 비웃었어요. 이 아파트에 당신 같은 무능한 경비는 필요 없어요. 박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요. 최유라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회의에서 변명이라도 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알았죠? 대답 좀 해요. 알겠습니다. 박철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유라는 만족한 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오후 2시 50분. 주민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였어요. 입주민 대표 10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가운데 앉았어요.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안건은 경비원 박철호 씨의 해고 건입니다. 2501호 최유라 씨가 긴급 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유라가 일어섰어요. 네,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주민 대표들을 돌아봤어요. 어제 이 아파트 경비가 제 20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망가뜨렸습니다.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만 했죠. 최유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사진 있습니다. 제 구두에 물자국이 생겼어요. 사진을 돌려 보여줬어요. 작은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게 200만 원짜리 구두예요? 한 대표가 물었어요. 네, 이탈리아 수제 구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가죽은 물기에 아주 약해요. 최유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 경비는 대걸레로 제 구두를 찍었어요. 고의로. 고의라뇨? 네, 분명 고의였어요. 저를 싫어했거든요. 대표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 경비는 업무 능력도 없어요. 늙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최유라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 경비라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파트 품격이 떨어져요. 품격이라. 이사장이 중얼거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30억 넘는 고급 아파트예요. 그런데 경비 수준이 저러면 안 되죠. 최유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철호 경비를 즉시 해고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다른 대표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1502호 김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최유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 반장님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주민들한테도 친절하시고. 그래서요?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실수하신 거잖아요. 비 오는 날이었고. 실수면 다해요? 200만 원짜리 구두인데? 최유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박 반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판단해야죠. 김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대표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최유라의 기세에 눌린 거였어요. 자, 그럼 투표하시죠. 최유라가 재촉했어요. 박철호 경비 해고에 찬성하시는 분?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3명이 손을 들었어요. 2명은 기권이네요. 이사장이 정리했어요. 그럼 찬성이 더 많으니.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관리소장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최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요한 분이 오셨습니다. 김 소장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고급 시계. 하지만 얼굴은 낯익었어요.
저 사람은 주민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박철호였습니다. 경비복 대신 정장을 입은 박철호였어요. 뭐야? 경비가 왜 정장 입고 여기 와? 최유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옷이라도 빌려 입은 거예요? 회의에서 인상 좋게 보이려고? 최유라가 비웃었어요. 주민 몇 명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분은 이사장이 일어섰습니다. 박철호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파트를 건설하신 대양건설 본사에 김 소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철호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최유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 저 사람이? 주민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철호 회장님은 이 그랜드힐 팰리스의 설계자이시며 30년 전 직접 이 땅에 건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김 소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전체층의 소유주이십니다. 1502호 김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철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지은 아파트에서 주민 여러분을 직접 돕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왜 경비원을? 믿을 수가 없네. 박철호는 최유라를 바라봤어요. 최유라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최유라 씨. 박철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방금 나를 해고하자고 했죠. 그게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됩니까? 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최유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박철호가 관리소장에게 눈짓했어요. 김 소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첫 번째 영상. 지하주차장. 내 벤치 옆에 이 똥차가 뭐야? 최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거지 같은 차가 어디 벤치 옆에. 주민들이 화면을 봤어요. 박철호의 낡은 차가 보였습니다. 저건. 최유라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영상. 엘리베이터 앞. 아저씨, 냄새나니까 다음 거 타요. 최유라가 코를 막고 있었어요. 저 비위 약하거든요.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세 번째 영상. 복도. 바닥에 100원짜리 동전 3개가 떨어졌어요. 뭐예요? 안 죽고 땅 파면 300원 나오나? 최유라가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철호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 모습. 회의실이 숨소리 하나 없을 만큼 조용했어요. 네 번째 영상. 무릎 꿇고 혀로 핥아서라도 닦아내란 말이야. 최유라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어머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철호가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유라 씨, 당신은 지난 3주 동안 나를 똥차 운전사, 냄새나는 경비, 300원짜리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무릎 꿇으라고 했죠. 72세 노인에게. 최유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신이 말한 품격이 뭡니까? 박철호가 물었어요.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 200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거? 벤츠를 타는 거? 아닙니다.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나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80도 다르게 대했겠죠. 최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박철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100원짜리 동전 3개였습니다. 이 300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을 얼마나 싸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철호는 동전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짤랑. 조용한 회의실에 동전 소리만 울렸습니다. 박철호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욕한 건 나뿐만이 아닙니다. 김 소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유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청소한 거예요? 바닥에 물이 있잖아. 다음 영상. 택배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요. 내 물건이 망가졌다고. 주민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박철호가 주민 대표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유라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금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철호가 최유라를 다시 봤어요. 아파트 품격이 떨어진다고 했죠. 저 같은 늙은 경비는 필요 없다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최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바로 그겁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박철호는 주민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그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비원이든 청소 아주머니든 택배 기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유라 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유라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최유라가 갑자기 박철호에게 다가갔어요.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박철호는 팔을 빼냈어요. 용서요? 네,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어요. 그리고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건설 쪽 일하시거든요. 회장님 회사랑 거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면 저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회장님 회사 아파트만 사라고 할게요. 어때요? 윈윈 아니에요? 최유라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주민들이 헛웃음을 쳤어요. 저 사람 진짜 뻔뻔하네. 박철호는 최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최유라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네. 진짜 문제가 뭔지. 박철호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당신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득이 될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켰으니까 변명하는 거죠. 최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철호는 관리소장을 봤어요. 김 소장, 서류 준비했나? 네, 회장님. 김 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최유라가 물었어요. 관리 규약 제십조입니다. 박철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고 아파트 명의를 실추시킨 입주자는 강제 퇴거 조치한다. 퇴거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당신은 지난 3주 동안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
택배기사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또 사람을 모욕하려 했죠. 하지만 CCTV 영상이 모두 증거입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리 규약에 따라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투표하시죠. 박철호가 말했어요. 최유라 씨의 강제 퇴거에 찬성하시는 분? 주민대표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사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최유라 씨, 2주 내로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유라 씨 계십니까? 네.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고소? 누가?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청소 아주머니 이영숙 씨, 택배기사 김민수 씨, 그리고 경비원 박철호 씨입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제발. 하지만 박철호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최유라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가셔야죠. 싫어요. 가기 싫어요. 최유라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이끌려 회의실을 나가는 최유라. 주민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철호는 테이블 위에 300원을 집어들었어요. 이 300원은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철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김할머니가 따라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친절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셨다니. 김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죠. 박철호가 미소 지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최유라는 아파트를 떠났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악행은 인터넷에 퍼져나갔어요. SNS에서 난리가 났죠. 저런 사람이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니. 돈이 있어도 인성은 못 사는구나. 최유라의 아버지가 박철호를 찾아왔었어요. 용서를 빌러왔지만 박철호는 거절했습니다. 따님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따님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호는 다시 경비실에 있었어요. 깨끗한 새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명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비반장 박철호. 로비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회장님이 아니라 경비반장님입니다. 박철호가 웃으며 정정했어요. 저는 그냥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하실 겁니까? 1502호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요. 박철호는 진심이었어요. 회장실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것보다 여기서 주민 여러분을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도 회장님은 회장님이세요. 저희가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를 그냥 경비박 반장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오후 3시 새로운 입주자가 왔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였습니다. 2501호 최유라가 살던 집이었어요. 박철호가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경비 박철호입니다. 이사 오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젊은 남편이 화색하게 웃었어요. 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죠. 박철호는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72세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 연세가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철호가 웃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자 젊은 부부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남편이 지갑을 꺼냈어요. 수고비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철호가 손을 저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망설이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박철호는 받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이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박철호가 90도로 인사했어요. 부부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박철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에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 소장, 자네도 수고했네. 두 사람은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왜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모든 주민이 회장님이신 걸 알잖아요. 박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 내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꿈이 하나 있었네. 어떤 꿈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꿈. 박철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 없어. 서류만 보고 보고만 받으니까. 하지만 여기 있으면 직접 볼 수 있네. 주민들의 웃는 얼굴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박철호가 주머니에서 300원을 꺼냈어요. 이 300원이 내게 가르쳐 줬어. 뭐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 회장이든 경비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박철호는 300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돈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가지고 다니네.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호는 로비로 나갔어요. 퇴근하는 주민들이 지나갔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반장님. 안녕히 계세요. 박철호는 모든 사람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마지막 주민이 떠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박철호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박철호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입주자의 웃는 얼굴, 김할머니의 따뜻한 인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박철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로비로 들어왔어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응? 누구니? 저 2501호 사는 민준이에요.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 짐 옮겨주셨잖아요. 아, 그렇지. 2501호 새로 이사온? 네.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민준이가 손편지를 건넸어요. 박철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비 반장님께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사 와서 걱정했는데 반장님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 아파트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501호 드림. 박철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그래, 고맙다. 나중에 꼭 가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박철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철호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어요. 서재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300원, 첫 월급 봉투, 천명함. 그리고 오늘 받은 편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야. 박철호는 창가로 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501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이네 집이었습니다. 1502호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할머니 집이었죠.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박철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응, 수진아.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가 경비원으로 일하신다고? 하, 그래. 재미있지? 아빠, 왜 그러세요? 회장님, 왜 경비를? 수진아, 아빠가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세요? 응. 진짜 행복해. 이런 삶이 아빠가 원하던 거였어.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건강 챙기시고요. 알았어, 우리 딸. 고맙다. 전화를 끊고 박철호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박철호는 혼자 묻고 스스로 답했어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가치지. 그날 밤 박철호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어져 있었어요. 42살의 박철호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후 지금의 박철호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박철호가 물었어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 늙은 박철호가 미소 지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돼.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데?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돼. 그게 진짜 성공이야.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철호 회장이 끝까지 간직하겠다고 했던 그 300원. 그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탄다고 해서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 오늘 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놀랐던 적 혹은 반대로 겉모습 때문에 억울하게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됩니다. 오늘 이 사이다 같은 참교육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거칠애보다는
마음의 향기가 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